오늘은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운, 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도 전국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스님네들이 기운 또는 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할 겁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단, 또 선악, 단원 뭐 이런 곳에서 말하는 기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은 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기의 힘이랑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지금 이제 처사님보다도 보살님들이 더 많은데 여러분들 절대로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냉정하게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남자보다도 여인의 기운이 13배나 셉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만큼 여자의 기운이 더 억세고 세고 강합니다. 사람이 그걸 다 쓰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 센 기운이 우리나라에도 5천년간 누질려 살았더랬어요. 억눌려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 기운이 달라져요. 달라져가지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달라져가지고 얼마만큼 달라졌느냐면 여성 상위 시대, 여자가 먼저이다는 시대, 요즘 오히려 가정주부들이 제일 큰 소리 치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지요? 아마 여자분들 살만 나지요. 뭐 시어머니가 눈치 보지요. 남편이 오히려 눈치 보지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인들. 물론 부처님 제자들은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저는 생각이 오히려 그 큰 기운, 따스한 기운, 그것을 험하게 억세게 거칠게 쓰지 않고 잘 쓴다 그러면, 정말 잘 쓴다 그러면 나 자신도 행복하고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도 다 행복을 하게끔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운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이 그릇 하나에도 기운이 있고요. 풀 한 포기, 꽃 하나에도 다 기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자기와 맞는 기가 있고 안 맞는 기운도 있습니다. 요즘 흔히 사상의학이라 해가지고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뭐 이렇게 나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해봤더니 콩 하나를 얹어놔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자기 체질과 맞는 거, 맞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기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 힘입니다. 그래서 맹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라는 것은 몸에 충만한 것.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 이야기는 조금 딱딱할지 몰라도 한번 유심하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중국의 유명했던 철학가 장행거라는 사람이 있었더랬습니다. 이분은 기이론론을 폈더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운동함으로 해서 만물을 생성시킨다. 그런 기이론론을 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희라는 사람이 있었더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할 때 봉채 보내고 또 추석 때 제사 지내고 명일 때 제사 올리고 조상에게 제사 올리고 이래 하는 가래를 만드신 분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주희라는 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치와 기운은 두 가지의 원리로서 상승시킨다. 그걸 흔히 한문으로는 이기, 이원론을 폈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주 산나만상의 권원은 바로 이 기에서 비롯된다. 이 우주가 존재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에서 비롯된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람은, 육신은 소우주다, 적은 우주다,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는 목숨의 근원이고 힘의 구성 요소가 다 이 기에서 비롯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 기운, 기가 살아야 운이 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요즘 흔히 아이들 기를 때 보면 기 죽이지 않으려고 너무 자유롭게 키웁니다. 그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그 함부로 키우는 거하고 정말 예의 범절을 가르쳐 가면서 기를 키워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저 기 죽이지 않으려고 나무 잔치집에 가서 뛰건 말건 열차 안에서도 가음소리 하건 말건 이건 기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그런 애들 키워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할아버지 상투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뺨 두드리는 거요. 절대로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 죽이지 않는 거하고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하고는 아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라는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우리나라 남자들 기운이 너무나 약해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남자의 기가 약해지면 그러면 여인들이 세상을 이루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남자와 동시에 여자, 여자와 동시에 남자 평등하게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해야 할 사이지 어느 것은 밑이다, 어느 것은 위에다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절대로 좋은 사상은 아니고 유교 문화권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맹자나 장행거나 주희나 이 사람들의 이론 그 자체가 바로 유교권입니다. 저는 솔직히 부처님 제자로서 기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라는 그 생명, 이 생명, 기 자체가 바로 생명의 덩어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에너지라 그러죠. 그러나 그 에너지라는 말 가지고는 도저히 이 기를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운이 충만했을 때 누구든지 살만 납니다. 살아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나 기가 꺾이고 나면 세상 만사가 싫습니다. 모든 것이 흔히 말하는 절망 그리고 괴로움, 고통입니다. 그만큼 이 기운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작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들 솔직히 5천만 아마 다들 마음들이 참 답답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치권에서는 계속 엉뚱한 짓만 하고 그래서 조금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마음이 참 답답한 그런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생각이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개인마다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고 바르게 가지고 또 진실하게 가져야지. 그런데 정치권이나 세상 흐름에 너무 휘둘린다 그러면 역시 공멸하는 겁니다. 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남자들이 기운을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벌써 이것이 한 20년 전부터 그런 징조가 왔어요. 하루아침에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닙니다. 한 20여 년 전부터 너무 들뜬 분위기 속에 살아왔더랬습니다. 흔히 한강의 기적을 낳았다. 또 세계 선진 10대국에 들어간다. 또 세계화가 된다. 이러니까 안으로 진실한 것은 쌓이지 않고 뭐만 쌓이느냐 하면 흔히 말하는 허파에 바람만 잔뜩 넣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에 가면 제일 우스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한국인 그라마 무조건 무시하는 대상입니다. 국민소득 300달러도 안 되는 인도 사람도 어느 호텔에서 한국인 출입 금지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인 출입 금지다. 얼마나 엉뚱한 짓거리, 못된 짓거리, 상식 이하의 짓거리를 했으면 그 가난한 인도에서도 한국인 출입 금지 그러겠어요.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을 욕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뭐 내일 한국하고 일본하고 볼 차가지고 이겼다 해가 기분 좋을지 몰라도 천만의 말씀이다. 예. 매달 몇 개 땄다 해가지고 기분 좋을지 몰라도 그건 거품이에요. 그네들은 진실로 능멸하고 무시합니다. 생각해봐요. 한 나라에 전직 대통령 2사람이나 들어가가 있는데 그것도 돈 때문에, 부정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한 이웃 한 마을에서도 어느 집에 그 아버지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2사람이 부정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부도덕한 나라다고 광고한 거예요. 이것은 서로 죽자고 독약 먹자고 달라들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답답한 겁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했던 사람이 정치라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주가 500선도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실망과 절망 속에서 삽니다.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썩는 가슴이 탈 때는 연기도 안 난다 그러지요. 그러나 저로서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너무 가난한 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또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정치권이나 지도자 쪽에서 믿을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바로 기운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운을 반듯하게 차림으로 해가지고 경제도 바로 쓰고 정치도 바로 쓰는 겁니다. 이 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보통 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기운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기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제대로 활용 또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라는 것은 작용에 따라 변합니다. 때때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운은 항상 내가 부축해서 또 내가 잘 써야 하는 겁니다. 나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가 떨어지면 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가 살아나면 운까지도 살아나는 겁니다. 참 묘합니다. 그래서 흔히 원기가 떨어졌다 이러면 70, 80 노인도 원기가 사그라지면 이 세상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원기가 왕성하다. 본래 가지고 있는 기운이 왕성하다. 몸은 쇠약하더라도 마음의 기운은 쇠약해야 쇠약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의 기운이 떨어지면 마음의 기운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답답합니다. 그리고 삿된 기운도 있습니다. 삿된 기운. 이 삿된 기운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탐욕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추운 날에 문에 틈이 나면 바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틈이 나면 삿된 기운이 들어옵니다. 흩은 욕망, 부질없는 욕망, 지나친 욕망, 분수에 지나친 그런 욕망을 가지면 삿된 기운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 탓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무슨 일이 잘못되면 조상이 뭐 잘못돼서 또 뭐 이웃이 또 부모가 이런 탓을 하는데 절대로 그러질 않습니다. 그리고 헛된 기운도 있습니다. 그걸 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배가 고파서 흙이 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헛된 기운이야말로 참 곤란한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 아이들 키울 때 남에게 기죽이지 말아라 해가지고 집에서 야단도 안 치고 아버지 밥을 퍼먹건 엄마 밥을 퍼먹건 먹다 말건 오히려 그런 것을 애교로 봐주고 하는데 이 헛된 기운을 처음부터 기르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헛된 기운, 흑의를 솔직히 마음에는 밝은 빛으로 충만해야지 이 헛된 기운이 가면 집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 나가서 샌다고. 이 가정교육은 솔직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무릎 위에 또 밥상 앞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인격의 됨됨을 그때부터 갖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것은 그때 벌써 업이 연걸어지는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이 연걸기 전에 도덕적인 교육을 부지런히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한 세상을 건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진리로서 가득 차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고 헛된 기운으로 가득 찬다 그러면 이것은 인격이 비뚤어지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객기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가끔 객기를 잘 부린다 그러죠. 그런데 이 객기는 절대로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바로 인격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객기를 부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기운을 사가지게 하는 것, 이것을 수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기를 잘 부립니다. 객기나 오기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객기를 부리지 않고 오기를 펴지 않는 일, 이것이야말로 사람 됨됨,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운이 아주 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탁기라 그러죠. 이 탁기는 탁한 기운을 가진 분들은 스스로 이걸 정화를 해야 됩니다. 순화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아주 순화를 부지런히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원기도 있고 사기도 있고 헛된 흑기도 있고 객기도 있고 그런 기운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맑은 기운이 올라는 징조. 흔히 우리 관상 해가지고 그 하죠. 사람 얼굴을 보면 벌써 15일이나 25일 전에 얼굴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걸 흔히 찰상이라 그러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려 그래도 아주 험한 일이 일어나려 그래도 마음으로 벌써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걸 찰상이라 그러는데 사람을 적은 우주, 거의 큰 우주와 적은 우주는 기운이 서로 상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서기가 붙인다 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솔직히 관원에 있어서 또 사회에서도 다른 진급운이 있어가지고 승진한다 그러면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얼굴 색깔이 아주 연두빛도 나고 약간 붉은빛도 나고 이래가지고 남이 보더라도 다 넉넉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따뜻해 보입니다. 솔직히 날카로워 보이고 또 무서워 보이면 그만큼 사람을 잃어요. 남에게는 넉넉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또 선해 보여야 오히려 무엇을 하든지 앞이 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바른 기운이 있습니다. 그걸 정기라 그러죠. 사람은 이 바른 기운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바른 기운이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누구든지 바른 기운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무엇이 가리느냐면
이 욕심이라는 것이 가려가지고 바른 기운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또 기품이 있어야 합니다. 예.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사람은 기품이 있어야 하고 우리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제자다운 그런 기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아름답게 또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도리가 됩니다. 이 세상, 한 세상 아무리 살아도 100년도 안 되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사는 일, 이것이야말로 참 살맛나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까지는 조금 이론적인 것이고 이제부터는 일상생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끼리 살더라도 서로 기를 도두어 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기 죽이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 죽여가면서 살아요. 남편은 마누라를 그래서 마누라 보고 밥쟁이 우리 밥쟁이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세상에 하기야 저는 뭐 밥쟁이를 소개할 것도 없지만은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사이를 밥쟁이라고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그러나 그 사람에게 밥 안 주면 어째 됩니까? 그 말 한마디가 천장빚을 갚는다고 이 말에 기운이 있습니다. 기를 죽이기도 하지만 기를 살리기도 합니다. 죽이려고 달라들지 말고 살리려고 생각하면 저는 두 부부가 한 2년간 여인이 그 남편에게 기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떻게 가느냐면 또 잘난 척하네. 남편 보고 그것도 저가 있는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없을 때는 얼마나 그걸 하겠느냐. 이 사실입니다. 꼴값 하네 그래요. 또 잘난 척하네. 그래서 남자 기를 죽여요. 그런데 꼴도 보기 싫다 그래요. 12년 만에 정말 꼴 보기 싫게 되었더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말의 기운은 무서운 거예요.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제3자에게는 가슴에 멍이 듭니다. 불행을 만드는 겁니다.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절대로 기를 죽여서는 안 되는데 버릇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기를 죽이는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 죽이는 일로 제일 가는 것이 남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 앞에 평등합니다. 우리나라 법 정신에 보면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잘난 사람 없습니다. 못난 사람 따로 없습니다. 절대로 잘났다고 뻐긴다든지 못났다고 기죽어가 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 들어 늙었다고 젊은 사람 앞에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남 무시하는 그에 굉장히 상처를 받는데 특히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무시할 때는 더 받습니다. 남편 보고 아이고 누구 아빠는 벌써 몇 평 아파트도 샀고 무슨 차도 샀고 뭐도 어쩌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약을 올립니다. 이는 바가지가 아니에요. 과연 그래 해가지고 그렇게 무시해가지고 자기에게 돌아갈 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상처뿐인 영광만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합니다. 그럼 자기는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그 어느 부인이 그럽니다. 남편이 직장도 없고 매일 술이나 먹고 화투나 쳐가지고, 그러나 이 부인은 가게를 하나 해가지고 참 남편, 자식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남편은 하늘같이 떠받들다가 보니까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돈도 안 벌고 해가지고 참 무시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크다 보니 아이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내 남편을 무시하니까 내 자식이 내 남편을 무시한다. 그게 또 약이 올라온 거예요. 자기가 남편을 무시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니까 이거에는 못 참겠다. 그래서 어느 날 스스로 각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꿈치난 돈 가지고 자기 남편 일거리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는 절대로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도 여보 아주 따뜻하게 또 공손하게 그리고 경어를 쓰고 그랬더니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누가 영향을 입느냐? 첫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너무 따뜻한, 저는 그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 해봐가지고 그렇잖아요. 안 해본 말 처음 하려고 그러면 이래 서툰 겁니다. 그 따뜻한 말, 사랑이 담긴 말을 해주니까 남편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식이 아버지를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물론 돈은 그 부인이 만들어가지고 일거리를, 물론 자식 몰래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너희 아버지도 이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자식에게 보였더니 무시하면 바로 그것은 인과라는 것은 말실수로 빨리 오는 겁니다.